복도에 울리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인공은 전자 피아노 앞에서 손을 내린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단 한 음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의 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의 고요함은 거짓말처럼 깨져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피아노 전원을 급히 껐습니다. 곧이어 직원 하나가 복도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숨이 가쁜 얼굴이었고 시선은 곧바로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가 주인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변명부터 떠올렸지만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듯한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돌려 그 소리를 확인했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깼어? 낮게 내뱉은 말에는 놀람보다 익숙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피아노에서 떨어지라고 손짓하며 병실 쪽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인공은 뒤따라가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까 만났던 노인이 침대에서 상반신을 일으킨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눈은 분명 낮보다 또렷해 보였고 시선은 문 쪽이 아니라 복도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인공을 보자마자 손을 뻗었습니다. 왔구나.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 장면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금 울린 그 한 음이 이 요양원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직원은 노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이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얼굴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떠 있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혼란은 사라지고 대신 낯설 정도로 또렷한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변화를 놓치지 못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직원의 손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 들렸어?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빼지 못한 채 노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소동이라면 이렇게까지 긴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서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직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이 질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어떤 과거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 요양원에 오래 묻혀있던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지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직원은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쉬며 노인을 다시 눕혔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해. 그 말은 노인을 향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직원은 주인공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늦었다는 것을 주인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제일 편에서 느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한 번 깨진 뒤의 고요함이었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문 앞에 잠시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방금 본 노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몇 걸음 옮기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인공은 뭔가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들까봐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다다르자 직원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원은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보고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허락처럼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또 다른 책임을 떠넘기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보고하지 않는다는 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몫이 남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을 보호하는지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문을 열며 덧붙였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 없게 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한 번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가슴에 담은 채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수인계 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노트를 바라보다가 아직 쓰이지 않은 빈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요양원에는 기록되지 않은 밤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딘가 음침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책상 앞에 앉아 인수인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노트의 페이지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적혀 있는 것보다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트에는 날짜와 시간, 약 투약 여부 같은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병실이나 특정 노인에 대한 기록은 유난히 짧거나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중 한 페이지에서 볼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쓰려다 지운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따라가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 이 밤들을 반복해서 겪어왔고 그때마다 같은 선택을 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하지 않는 선택,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기는 선택 말입니다. 사무실 시계는 새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는 주인공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까 직원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일은 보고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쉽게 나왔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노트를 덮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복도로 나갈 준비를 하며 본능처럼 복도 끝을 떠올렸습니다. 전자 피아노가 있는 그곳 말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사무실 문을 닫고 천천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분명 아까보다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괜히 주위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요양원은 다시 고요해졌고 직원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주인공에게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전자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덮개는 다시 닫혀 있었고 전원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한동안 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눌렀던 단 하나의 음이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조금 끌어당겼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힘을 빼고 움직였지만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스스로 놀라 멈춰섰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그제야 숨을 고르고 다시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피아노 위의 천은 처음보다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덮어놓은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곳에 자신 말고도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혼자만의 실수가 아니었고 혼자만의 밤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덮개를 여는 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노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조용히 마음을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결국 덮개를 다시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아노 옆에 서서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았고 손을 대지도 않았지만 이미 이 공간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피아노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이 요양원의 밤을 반복해서 흔들어온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공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 전 병실에서 나왔던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은 피아노와 주인공을 번갈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네. 그 말에는 놀람보다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무슨 뜻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이미 대답을 준비한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은 아니야. 그 짧은 말에 주인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밤의 일이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복도 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는 여기까지 와. 그 말은 고백처럼 들렸고 동시에 오래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수인계 노트의 빈칸들, 보고되지 않은 밤들, 말하지 않는 선택들이 모두 이곳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은 더 말하지 않았고 주인공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덮개 아래 잠들어 있는 건반들 말입니다. 주인공은 이 피아노가 왜 아직 치워지지 않았는지, 왜 완전히 없애지 않았는지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없애지 못한 이유가 있었고 끝내 지우지 못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피아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섣불리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주인공을 바라봤습니다. 왜 없애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주인공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짧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없애자는 얘기도 있었어. 여러 번. 그 말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벽에 기대서며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같은 일이 생겼어. 그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지만 주인공은 어떤 장면이 반복됐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 깨어나는 노인들,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병실, 그리고 누군가 다시 이곳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들 말입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같은 일 말인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심한 적도 있었어. 그 한마디에 이 피아노가 단순한 위안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기억을 깨우는 동시에 억눌러 온 감정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진 물건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남겨둔 거야. 치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는 책임과 후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요양원이 피아노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감당하려 애써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병실 쪽에서 다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누군가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주인공은 병실 쪽에서 들려온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지만 이곳에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원 역시 소리를 들은 듯 걸음을 멈췄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까 그 노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채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은 가빴지만 눈빛은 놀랄 만큼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주인공을 보자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치매 환자의 흐릿한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확신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주인공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의 힘은 약했지만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도 이 소리였어. 주인공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병실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은 지친 듯 다시 베개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겠지. 그 말은 주인공이 아닌 과거의 누군가를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처음의 밤과 같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이 요양원의 밤은 기억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이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